내 구독 안 인터넷 쓰레기를 그만큼 내가 많이 양사하라고. 자, 구분부족법이야. 사실 이 구분부족법하고 급수해야 하는 부분은 원래는 여기까지 바뀌기 전에는 수투의 앞쪽에 있었어. 수투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잖아, 그렇지? 원래 함수의 극한 앞에 수의 극한이 먼저 있었어. 수의 극한 급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적분 들어가기 전에 구분구조법을 먼저 했어. 왜냐하면 실제로도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정적분의 개념이 발전을 한 거거든. 우리 정적분은 뭐야? 배울 때 있어. 그냥 부정 FBS, FA를 뺀 걸 정적분이라고 그런다고 기호를 이렇게 쓴 거야, 그렇지? 앞에 다 떼고 그냥 쓴 거야. 원래는 구분구조법, 구적이야. 면적, 넓이를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된 거라고요. 그러면 뭐 반듯반듯한 사각형이나 삼각형 같은 경우는 또는 원 같은 경우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막 이렇게 생겼더라 어떻게 이렇게 생겼더라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 구분구조법, 구분해서 즉 쪼개서 넓이를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토형들로 쪼개는 거야.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는 거죠. 정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 저 흰색으로 뜰 토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흰색 부분 안쪽에 있는 사각형 부분만 빠짐없이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면 이쪽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왜? 사각형 한 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몇 개인지 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넓이를 내가 뭘 끼워 쓰냐? 손재를 할게. 그러면 저 원래 실제적인 넓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보다는 작은 값이 구해지겠지. 왜냐면 안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걸쳐 있는 것들은 색칠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넓이보다 조금 작을 거라고요. 맞지?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거 다 칠해버릴게요.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거 다 칠해버린다고. 그럼 어때? 이 넓이를 내가 대문자임이라고 그러면 이 대문자임은 실제 넓이보다 어때? 조금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저 꾸불꾸불한 도형의 실제 넓이는 작은 m과 큰 m 사이 어떤 값이 되겠네. 근데 지금 이 둘의 차이는 어때? 꽤 나지? 네. 왜? 쪼개서 사각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 이 가로 세로 그 선들의 간격을 더 좁게 만든다면 사각형 한 개 크게 더 작아지겠지. 맞지? 네.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세워서 넓이를 구한다면 아까보다는 어떤 차이가? 덜 나요. 덜 나겠지.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의 차이는 어떻게 돼? 덜 나요. 덜 나겠지. 그러니까 사각형 개수를 뭐라고 할까? n이라고 할까? 네. 사각형 개수를 n이라고 그러면 n이 무한히 크면 클수록 이들 사이 간격의 차이는 적어지겠죠. 네. 결국 무한히 쪼개면 결국 이들의 넓이는 점점 같아져서 결국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수렴한다면. 즉 이놈도 n이 무한해질 정도 결국 실제 넓이로 수렴할 거고 얘도 수렴하게 될 거고.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해내는 것을 구분구조법이라는 거야. 원래 알겠지?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내가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잘게 쪼갠 다음에 그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고 거기서 뭐야? 극한을 취해주시면 실제 넓이나 부피가 구해진다는 거겠죠. 됐니? 그럼 사실은 양쪽을 다 구해서 그들의 극한이 똑같을 때 샌드위치 정리해서 네 극한이 구해지겠죠. 근데 어차피 수렴하는 거 알고 있다면 양쪽을 굳이 뭐 힘들게 구할 필요는 없죠.
작은 쪽을 구하든 큰 쪽을 구하든 해서 극한 치하면 어차피 같은 값 나올 거니까 한쪽만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됐죠? 응. 네. 그러면 아직 기호는 안 나타났지만 생각해봐요. 결국은요, m이나 큰 m은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의 합이지. 넓이의 합의 극한이잖아. 합의 극한, 리미트 시그마 뭐야 그게? 급수지. 결국 급수의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얘들은 다 합으로 표현된다고 해, 시그마로. K가 1부터 n까지. 근데 n은 어디로 보내는 거야? 무한히 보내면 얘가 바로 급수를 쓰는 거지. 그래서 부분 부적법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급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급수의 계산을 계속 하기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위해서 계산했다 해서 정적분 개념으로 본 거야. 그래야지 이제 정적분이나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먼저 구분구조법을 연습하고, 그럼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표현을 바꿔서 계산을 급수 계산 안 하고 정적분으로 쉽게 계산하는 것까지 할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그 원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현도 바꾸는 게 가능해진다고. 자, 먼저 정적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도형이나 부피를,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분 구조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기 안에 문제가 있네. 오케이, 잠깐만. 잠시만요. 계속 쏴. 따로 멀리서 여기 걸면 되겠다. 어디 우리 책에 270쪽에 자 110번 문제 볼게요. 뭐라 되어 있냐면 y는 x 제곱과 x 축하고 x를 1로 둘 사이 동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그걸 바꿀게. x 제곱이니까 1억 그럼 이 함수를 생기죠. 이렇게 맞지? y는 x x는 1이죠. 그럼 1콤마 1을 지나겠네. 따라서 x제곱과 x축 그리고 x는 1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죠. 자, 이 부분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까지? 못 구해요. 아니 뭘 구해. 정적분 하면 되지. 그치? 예전 얘기야. 정적분의 개념이 발생하기 전에 얘기야. 그때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라고 했더니 이런 부분의 도형은 내가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을 쪼개겠다 그랬지. 자, 어떻게 쪼갤 거냐? 일단 이 가로 길이를 n 등분 할 거야. 가로 길이를 n 등분 할 거야 이렇게. n등분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 n등분한 한 개의 길이를 밑변으로 세로 가로 길이를 하고 함수값을 세로기라는 직사각형 기둥들을 쓸 거야. 왜냐면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서로 빼 세로니까. 얘들을 직사각형으로 쪼갤 거야. 근데 쪼개는 방법이 두 가지겠네. 어떻게? 아까 공주 봤잖아. 얘 실제 넓이 안쪽에서 그릴 수도 있고 바깥쪽에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정사각형 아니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몇 개 합치면 직사각형 되는 거니까 굳이 정사각형 돼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근데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어때? 쉽거든. 왜냐면 보세요. 어차피 같은 길을 쪼개면 한 개의 길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로가 똑같이 나오겠죠. 세로기가 어차피 뭐야? 여기 x좌표를 제입하는 함수값이 바로 세로기가 되겠죠. 굳이 정사각형까지 쪼갤 필요 없이 직사각형들로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직사각형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식을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자 나는 먼저 이렇게 볼게. 왼쪽 편의 함수값을 높이를 잡을게. 그럼 첫 번째 얘기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겠지. 근데 두 번째부터는 어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또 왼쪽 편을 그 다음 구간의 높이를 잡으면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겠죠. 네. 왼쪽 편을 계속 맞추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 직사각형 기둥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구해볼까? 자, 그러면 요거 한 개의 길이가 얼마 되겠어? 네. 전체 1을 n분을 했으니까 하나가 얼마 되니? n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높이들은 어때? 여기 좌표들을 여기다 채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고? n분의 1이 되고, 맞지? 얘는 얼마야? n분의 2가 되고, 얘는 n분의 3이 되고, n분의 4가 되고, n분의 5가 되겠네? 그럼 이거는 1은 n분의 n이 되고, n분의 n-이 되고, n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 여기죠? 두 번째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이죠. 밑변 얼마야? n분의 1 곱하기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죠. 맞지? 세 번째 넓이는 밑변은 n분의 1, 여기는 여기는 n분의 2의 제곱. 가로 1이 n분의 1, 세로 길이는 n분의 3의 제곱. 그렇게 해서 어디가니? 마지막 높이는 이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 자, 얘를 뭘로 나타냈다?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겠죠. 시그마 값이 안 변하는 거는 그냥 뭘로 쓰면 돼? L로 두면 되고, 값이 변하는 것만 K로 바꾸면 되잖아. 네.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니? n-까지 들어가지. n 제곱이니까 n 제곱분의 세제곱분의 K 이러면 되게? 분모는 항상 n 세제곱이잖아. 안 바뀌잖아. 분자만 바뀌어 들어가는데 K의 제곱이 되네. 맞죠? 이게 지금 직사각형 넓이 합을 식으로 나타낸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어때? 실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보다 어때? 작아요. 작잖아. 그럼 이걸 다 쓰면 안 되지.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님. 그치. 극한을 취해서 실제 넓이랑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극한은 어떻게 쪼개기면 더 작게 쪼갤수록 더 실제 넓이가 같아질 테니까 쪼개는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인다고요? n이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게 내가 찾는 넓이 s가 되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하게 생각할게요. k가 변수니까 상수는 나갈 수 있죠. 네. 시그마 k 제곱이잖아. 네. 공식 있잖아.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맞지? 분모 3차, 분자 3차 3차분의 3차니까 개수의 비 얼마다? 6분의 2에서 얼마다? 3분의 1이 전화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네. 됐네? 별 문제는 없네. 자, 두 번째 볼게. 선생님, 이 바깥쪽으로도 사각형 만들 수 있잖아. 그래.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오른쪽을 높이 잡을게. 이렇게. 오른쪽 높이 잡을게. 이렇게. 오른쪽 높이 잡을게. 이렇게. 오른쪽 높이 잡을게. 오른쪽 높이 잡겠습니다. 오른쪽 높이 잡겠습니다. 오른쪽 높이 잡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녹색의 넓이 한번 볼까? 첫 번째는 얼마야? n분의 1 곱하기 오른쪽이니까 n분의 1의 제곱.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마지막에 n분의 n의 제곱. 역시 지금 말하면 분모는 n 세제곱분의 분자는 k지. 근데 k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가니. K 제곱. k지. 근데 일단 못 쓰죠. 여기 뭐 하나 붙여야 되죠. n 세제곱분의 1 그러면 시간 어떻게 보니까 6분의 여기 잘못 썼던 기한 1부터 n까지가 이 공식인데 6부터 n-1면 이거 얼마 되고요? n자리가 n-를 받게 되고 얘가 n이 되고 얘는 2n-1이 되겠죠. 어쨌든 차수는 상관없지. 우리가 이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역시는 얼마 된다? 6분의 2에서 3분의 1 나오고 딱 있잖아. 바깥쪽을 잡든 안쪽을 잡든 극한을 찾으면 돼. 실제 넓이로 똑같이 수렴할 거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단 말이야. 둘 다 구할 필요 없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오른쪽 끝을 맞추는 게 좀 더 편해. 첫 번째 거 1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n까지 끝나니까 팍 터뜨잖아. 첫 번째 0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n-1 끝나는 거잖아. 예.
1부터 n까지 끝나는 게 예쁘지? 네. 그래서 실제 식을 만들었을 때도 오른쪽 끝을 맞추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관은 별로는 없고. 됐죠? 그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자, 어디 271쪽 개념까지만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 부족법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 이 실제 넓이를 구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어때? 계속 결국 급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급수 쓰는 게 좀 해서 수학자한테 잘하는 게 뭐야? 자주 쓰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약속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런 경우 와서 표현을 좀 더 편하게 바꾼다라고 한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정보는 이제 정리된 거예요. 아. 근데 얘들 어떻게 바꾸기로 약속했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일단 시간 써볼게. 이거 이해됐지? 네. 자, 여기서 정적 보는 건 당연히야. 똑같아. 그래서 나는 fx를 안 써봅시다. 네. 이 fx 함수는 자 연속인 함수야. 어떤 조직관에서 연속인 함수인데 일단 함수값은 0보다 크다 x 위에만 그려지는 경우가 생각해 보자. 물론 x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것만 가지고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아래쪽 이것도 볼게요. 자, 이놈을 어디부터 A부터 B 사이에 fx하고 x초등 세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역시 곡선물의 넓이니까 뭐 해야 되니? 구분구조법을 접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더라? 이걸 몇 등분 하더라? n등분 되더라. 그치? n등분 해볼게. 계속 쏘게더라. 그치? 그럼 자, 요거 한 개의 넓이 나오지. 한 개의 넓이. 이거 얼마겠어? 아니지. 전체 길이가 b-a인데 그치? b-a를 n분의 하게 되면 n분의 b-가 되겠죠. 예를 들면 편하게 그냥 델타 x라고 볼게요. 왜냐면 x좌표의 간격이니까. x의 증가량 델타 x로 뜰게. 됐어요? 네. 그럼 델타 x는 뭐다? b 빼기 a를 n분의 했으니까 b 빼기 a 나누기 n입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때 x좌표들을 여기서부터 x0로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게 x1이 되겠죠. x3, x4 되겠죠. 그럼 마지막은 xn이 되겠네. 됐네?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 A는 x0가 되고 끝나는 지점 B는 xn이 되겠죠. 그럼 이때 보세요. x1은 x0 더하기 얼마야? A 더하기 델타 x죠. x2는 A 더하기 2 델타 x죠. x3는 A 더하기 3 델타 x죠. 그러면 이게 k번째에 있는 xk는 xk는 A 더하기 k 델타 x가 되겠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델타 x는 뭔데 여러분? b 빼기 a를 n등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니? 사각형 넓이 세워야겠죠. 자, 오른쪽 기준 먼저 세울게. 그러면 첫 번째 높이는 얼마 되니? x1을 찍으면 fx로 되겠죠. 두 번째는 fx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들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서 다 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 세로 길이가 얼마 돼요? fx1이 되겠죠. 곱하기 가로 길이는 얼마야? 델타 x가 되죠. 두 번째 사각형 넓이는 fx2 곱하기 역시 델타 x. 세 번째 사각형 넓이는 f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각형 넓이는 f 여기 쓸 수 있겠네. 자, 얘를 뭘 이용해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다 쓸 수 있겠죠. 시그마 k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f xk 곱하기 델타 x.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야. 네.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실제 넓이 구하려면 이거 뭐가 되니? 얘는 어디로 가나? 무한대로 극한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게 ERA A부터 B 사이의 fx 및 fx 아래와 x 사이의 넓이를 뜻하는 식이겠죠. 이 계산을 보여주시는 거야.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우리 한참 오래전 조상, 우리 조상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양놈들의 조상들이 이게 이화시킨 거야. 이거를 기화시킨 거야.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그럼 계산을 못하냐?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순수대에 계산하려면 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하라는 뜻이야. 직접 극한 구해서 아까처럼 극한 값을 구해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었어. 근데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급수 계산하니까 급수 계산하는 게 쉽지 않잖아. 아까처럼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급수들이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계산이 힘들 때가 있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 미적분 기본 정리라는 게 있어요. 후대 학자들이 미적분 기본 정리라는 거를 증명을 해냈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고 그 계산을 실제로 원래 나온 대로 급수를 통해 계산을 해야 됐지만 이 정적분 계산을 이제 급수 안 하고 어떻게 해? 부정적분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거는 괜히 힘들기만 하고 필요가 없어졌지.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야기 발전은 이렇게 와서 이걸 한 다음에 그걸 기원을 하는 게 이거야. 그리고도 기원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는데 요게 알려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넓이 구할 때도 그럼 이걸 지워버리고 바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숙제에서 이 개념 몰라도 넓이 구하는 거 했었죠. 이건 뭐 맞죠?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 나온 거 가지고 왜 탔는데 뭐 하고 이제 자,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지?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꿔 쓰기로 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델타 X는 뭐라고요? 가로 길이. 델타 X는 뭐라고요? 가로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잖아, 그렇지? 즉 B 빼기 A를 n등분한 게 뭐야? 그다음 얘는 뭐야? 썼잖아, 시작점. 그치? 구간의 시작점이죠, A. A부터 얼마야? 델타 X가 K분 대신 되겠죠. 얘는 급수야, 리미트 시간.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생각하면 그냥 난 이렇게 쓰려고 약속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자꾸 만들면서 끼워 맞춰볼게. 왜? 그래야지 나중에 또 다른 급수 나오면 그것도 정적분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꿔 쓰는 거다? 인테그랄 기호로 바꿔 쓰기로 한 거야.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한 기호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세로 길이 잠수값. 그게 피촉분 함수가 되는 거야. 가로 길이 델타 X가 dx로 적분 변수를 나타내면 dx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아래 꼬리 끝은 어디서 나온 건데? 아래 꼬리 끝은 여기 들어가는 x 값에서 제일 작은 게 B지. 제일 큰 게 뭐야? B지. 아니지? 제일 작은 건 x1인데 a는 x0잖아. 그럼 x1은 a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a는 제일 작은 x1인데 x1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극한처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a 자리고 여기가 x1 자리잖아. 근데 n이 무한히 크면 클수록 더 작게 쪼개지니까 이 둘의 사이는 어떻게 돼? 가까워지겠지. n이 무한 들어가는 극한을 취하면 x0는 어디로 가겠냐? a로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b는 어차피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니까 뭐야? xl 되겠죠. 좀 더 똑같이 말하면 xl 자체가 b지만 왼쪽 벨로프 잡으면 역시 극한을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 그냥. 어쨌든 아래 끝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의 제일 작은 값의 극한, 위 끝은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의 극한.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아래 끝이 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원리로 주어진 급수를 정적분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나면 이 계산을
이걸 가지고 할 필요 없이 뭐야?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거를 왜 계산을 끊었냐? 우리 앞쪽에서 우리가 급수를 배웠잖아, 이 단원에서. 그럼 이제 등비급수를 다루긴 했지만 급수 계산했던 거를 등비급수 말고 또 있었어. 근데 그런 문제는 어땠는데 보통 부분합 SN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쳤을 때 극한이 구해졌죠. 수렴할 때 급수를 한번 문제했었잖아. 근데 부분합 SN이 항상 구해지는 건 아니거든. 즉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게 힘든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 그런 문제들 중에는 정적분으로 표현을 바꾸면 쉽게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 네. 그래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정적분 계산을 위해서 급수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볼 거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 급수를 어떻게 정적분으로 바꿔서 할 건지를 설명하려고 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바뀐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시간에 정리하지만 다시 한번 리미트 시그마라는 급수의 표현들을 뭘로 바꿨다? 인테그랄, 정적분을 타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꾼 거고요. 시그마 뒤에 오고 있는 일반항이 바로 뭐들이 비적분함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가 바로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dx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 그 끝은 여기 들어가는 x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의 n 무한대로 극한입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네. 어떤 주어진 값수를 정적분으로 표현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음 시간에 나눠 설명할 건데 그러려면 이 급수의 표현과 부분 무력법이 익숙해져야 돼. 이 그림을 네 혼자 그려가면서 이렇게 C를 이까지 세팅을 할 수 있으면 급수 들어갈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설명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치과요. 몇 시인데? 밖에 안 됐잖아. 아니면 4시간. 오늘도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적기가 급수부터 하고 그다음 넓이까지 들어가고 네. 한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4번 정도